안철수와 콩가루 집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당 통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나는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중진들이 자꾸 당 차원에서 논의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다. 다들 입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콩가루 정당은 처음 본다. 세석짜리 정당, 국민의당을 의미하는 거죠. 국민의당과 무슨 합당이냐. 이렇게 경로를 했다. 이렇게 오늘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병인 비대위원께서 과연 이 상황은 뭐고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렇게까지 경로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자로 4월 보궐선거가 석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월목 9시 반에 하면 그 전에 한 15분 정도 미리 사전 회의로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어제는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준엄하게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간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당대당 통합, 안철수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혀 당과 논의되지 않은 채로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들고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후보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4일 동안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후보가 누가 나서서 등록하게 될 건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리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형국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에 상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우리 당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좋은 주자들이 있고 또 외부에서 누군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명확하게 우뚝 서게 되면 아마 구정이 지나고 2월 말 정도가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왜 그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가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조건부 출마 선언 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내가 서울시장으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는 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대당 통합은 없는 건가요? 당대당 통합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주목을 좀 받고 싶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서울시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지난한 모든 선거를 참패하고 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지난해 5월달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에 출범하고 나서 많은 변화, 혁신의 과정들을 거쳐왔고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정당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국민의 지지들이 꽤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정당이 실질적인 여권의 핵심적인 큰 흐름 속에서 도저히 힘이 붙이는 상황 속에서의 같은 결합을 통해 뭔가 정계 개편 등을 도모할 때 나오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굳건하게 국민들께 사랑받는 후보를 냈을 때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당대당 통합을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있게 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정당적으로 불리한 요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강점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막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굳건하고 차분하고 이런데 요 며칠 보면은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게 약간 조급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안철수 비대위원은 의도적인 안철수 대표 쪽은 오히려 약간 이제 느긋해 보이고 김병인 비대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이 많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는 거죠. 일단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자들.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근데 있을 것 이제 이게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급 되는 선거가 한 달 만에 갑자기 이제 뭐 아주 사랑받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아까 김병인 비대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철수라는 사람도 정치를 잘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정치 신인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간다. 그건 저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합당 이야기 같은 것도 그래요. 원래 국민의힘의 여러 사람들이 입당 아니면 합당이라 또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촉발된 거고, 그럼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정당이고 정치인이라는 게 무슨 이게 과거상 막말이라든지 성적 막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견해하고 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김종인 위원장과 지도부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하루하루는 좀 과하고 일주일 지날수록 안 대표 쪽은 약간 느긋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쫓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렇다면은 뭐 괜찮은 사람 밖에서 데리고 오든지 안에서 오든지 이거 올려서서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이제 행정을 잘하고 서울시에 어떻게 일을 잘할지 보여줘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당의 프레임이거든요. 실은 지금 이 선거라는 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뭐 브레이크를 거는 선거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선거 아니고 행정 잘할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당에서는 사실 속으로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박영선 후보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지금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아니면 합당을 한다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입당이나 합당이 불발되면 출마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일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신 나간 것 아니냐. 대체 그런 식의 출마 선언이 어디 있느냐. 그 조건부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전 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단일화로 국민께 지지 호소하려면 양당이 어떻게든 협업할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도리다. 그러니까 자신도 당을 위해서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도 어쨌든 당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당 안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조건부 출마 선언했을 텐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을 두고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김종인 예. 위원장의 저는 말이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설사 나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할 망정, 예. 또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후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막판에 단일화 협상을 해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굉장히 성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안철수에 끌려가는 입장이 되면 비대위 역할이 뭐예요? 비대위 역할은 없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어떤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전 의원의 조건부 출마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단일화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자기가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선거는 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세훈이랄지 이제 정진석 공관위원장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저건 본인들이 어떤 현재의 어떤 서울시장과 보궐선거에서 그런 흐름을 저는 반영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김종인 위원장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극적인 어떠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떠한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서 굉장히 각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사적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후보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정치의 이익과 예. 자기의 정치의 미래를 갖다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앞으로 계속 먹히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깜짝 후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깜짝 후보가 나와서 과연 이 상태를 과연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는 저는 딱 이거 한 가지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후보도 싫고 국민의힘 당 후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약간 이제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잘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도 알아야지 다음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상 변호사님 말씀 정리가 잘 안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상황이 야권의 상황이 좀 부러워요, 사실은. 예. 예. 민주당은 지금 질문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곧 할 겁니다. 곧.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당 이야기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많이 컸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 콩가루라는 말씀 보면 맷돌이 되셨나 남이다 그냥 확 갈아버린 효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면 2027년 대통령 선거가 다 바라보기는 지점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요? 안철수 대표든 국민의힘이든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어차피 20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분일 거예요, 계획이. 예. 국민의힘은 현재 제일 야당인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안철수 대표를 모셔다가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단일화 문제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2027년을 내다본 하나의 포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리지 않을 것이고 예. 저는 단일화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보고 민주당 입장에 그래보기를 바라봅니다. 예. 기대 섞인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권이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많으니까 아마도 야권 내에서 이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여당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미래 비전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트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라. 네, 박영선 장관 아직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적으로 본인이 출마 선언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통근 실장님, 네. 지금 주도권 싸움에 정신이 없는데 그 틈새를 여당이 파고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어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여당은 이제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여당 전체 분위기하고 박영선 장관의 분위기는 우리 빨리 이렇게 우리는 해봤자 좋을 거 없다. 괜히 정치적 공방만 오래 가는 거고 좀 천천히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게 맞는 것 같다. 예컨대 지금 코로나도 좀 약간 주춤해지는데 한 2월, 3월 대로라면 지금 기대대로라면은 날씨도 좀 풀리고 하고 조금 저기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신 접종도 시작할 거고 그런 조금 좋은 분위기 갔을 때 올라가자. 이게 있는 것 같고 특히 박영선 장관 제가 하나가 더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여권에서 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이제 논쟁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지금 이제 장관 하면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실은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에요. 박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게 이 친문 지지층들이라든지 이쪽에 대해 가지고 좀 눌러놓는 내가 안 나가면 될 수 있냐. 내가 나가려면은 당신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해놓는 게 저는 보여요. 그래야지 이제 당 내에서도 그렇고 예컨대 앞으로 서울시장 나갈 경우에 지금 정부하고 약간 궤가 다른 공약들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놓는 정치작업.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야 자기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알릴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